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심리와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정혜인 교수는 이제 심리학자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늘 네.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두 가지로 제가 늘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예. 심리학이나 정신과 닥터 선생님들 중에 내가 정말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진이 빨리 되세요. 근데 궁금해서 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높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전 궁금한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제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은 혹시 바디 프로필 들어보셨을까요? 예, 저희야 방송하는 사람들, 이거 찍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그쵸. 예.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일반인이 굳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바디 프로필 그러면 바디빌딩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전문가가 피트니스 대회 같은 곳을 나갈 때 자기 몸을 기념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찍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좀 헬스장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인들이 굳이 이걸 찍어야 할까? 그런데 만약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찍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인이 찍는 경우는 저는 그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유행하나 보네요. 왜 네, 맞습니다. 임신부들 나중에 보기 위해서 그거 찍는 거 정도는 좀 그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바디 프로필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바디 프로필은 바디, 몸과 자신을 소개한다는 프로필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요. 네. 신체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임산부가 나의 정체성, 임산부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걸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몸을 만들고 난 이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 과 동시에 이것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셜미디어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게시되고 공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가 참 요물이에요, 요물. 별의별 현상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디 프로필도 유행을 하는데 이게 최근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유행하게 된 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데도 나갈 수도 없고 갇혀있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소확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오늘 운동 완성 오운환,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은 뭐 이런 네임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바디 프로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도전이 되거나 나의 젊고 아름다운 신체를 기념하는 자기 표현의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향상하고 하는 것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진 거죠. 물론 악영이 계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이장애가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탈모나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낳는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죠. 이거야 바디 프로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SNS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모르는 사람 사진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기 상반신 노출 사진이 나와가지고 깜짝 다른 사람들 버스 안에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과한 노출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진짜 이유에는요, 이 얼굴책이나 인별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의 신체를 성적으로 노출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더 많이 게시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아요와 팔로워를 획득한다는 이 수를 늘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인별그램의 여러 게시물 카테고리 중에서 이 피트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콘텐츠가 있는 이 인별그램 계정에서 신체 노출을 포함한 게시물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신체 노출의 정도도 더 심하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많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모 대학에서 또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네. 지나친 노출은요. 예. 예,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막 따라가다 보면 사실 신체 노출을 포함한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노출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장해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댓글을 달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이러면서 사실은 신체 노출이 있는 보디 프로필 콘텐츠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양상해내고 너도 나도 이런 어떤 선택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별그램이나 같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신체 노출이 마치 디지털 콘텐츠의 이 팔로워 수를 더 많이 끌어당기는 어떤 나의 뭐라고 할까요? 치트키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한 복제나 변형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통제권을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 컨텐츠, 자기 사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 상업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영역인데 개인이 그렇죠. 네.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예컨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얼굴은 그대로 둔다거나 몸은 그대로 둔다거나 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이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말도 못하게 예, 뛰어나죠. 이 위험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복제해서 변형하고 배포하고 이 노출된 신체 이미지를 공유제처럼 막 사용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어떤 특정 A의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원저작자와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이 보디 프로필 게시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고 배포하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물론 추후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이 원저작자와 초상권자가 자기 신체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사실은 문제이고 이럴 때는 더더구나 신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해당 이미지는 재복제, 재배포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복제나 재배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못 찾아요. 모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건데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규제를 법률화하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안전망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 SNS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나 스팸이나 불법 콘텐츠, 혐오 발언, 괴롭힘, 폭력적 이미지에 따라야 될 어떤 규칙과 표준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두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어떤 표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보디 프로필과 관련된 외설적이고 과도한 신체 노출 이미지랑 그리고 이를 이용한 어떤 수익화 시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조치를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AI 관련 맞습니다. 법에도 보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어떤 게시물이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존하지만 신고를 받지 않은 이용자는 부적절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또 신고받은 게시물이나 이용자도 실질적인 제한 조치를 받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경고나 이러한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조금 이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자 하는 소망은 이해하지만 이 나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스토킹에 관련된 다양한 범죄들이 좀 차단되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심리 Y에서는 걱정이 너무 많은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감사합니다.